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이른바 반도체가 소외받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에 있는 IT 투톱의 컨디션도 저하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외에도 저 PBR 섹터 그런 가운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놔도 간다라면서 개별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흐름새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매일매일 주도주로 좀 자리매김될지 아무도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 내 종목을 어떻게 좀 구성해 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오은택 멘토와 함께 계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이론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투자를 하나하나 알고 싶다. 투자의 맥 오은택 멘토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임계치만 넘기시면 됩니다.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의 열정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 그 1도 저 오은택 멘토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주식의 맥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멘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맥을 또 하나하나 짚어봐야죠. 투자의 원칙을 세워주는 남자입니다. 오은택 멘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투자의 맥 오은택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시장 흐름새 네.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난 오늘 시장 좀 이랬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다. 일단 코스피도 1%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강보합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왔고 그 수급이 이 외의 섹터들 뭐 저밸류 관련 종목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뭐 이런 개별 종목 단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는 거, 분산됐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올해 들어서 소외감 느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그나마 오늘 장에서는 고점에서 안 올라타기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 흐름 이어졌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해 시장을 되뇌어 보면은 지수 흐름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 지수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했어요.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나왔고 최근에 들어서 조정이 있었지만 근데 올해 들어서 그런 시장 흐름이 있었지만 내 개별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 가버리면 지수가 오르더라도 이게 소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뭘 여쭤보고 싶죠? 이상형은 아니겠죠? 올해 들어서 네. 내 지수는 네.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과연 내 포트의 종목들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들을 담아놨는가? 네. 이거에 따라서 되게 올해 시장 마주하시는 게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기존의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나오는 과정에서 이외의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 분산됐는데 그 와중에도 분명히 소외되는 종목들, 뭐 오늘도 800여 개, 900여 개 가까이 내렸으니까요. 이런 시장 흐름 마주하셨을 분들한테는 조금 제가 이제 위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나아지면 되거든요. 원칙만 명확히 알면 지금 당장 조금 소외되더라도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칙, 올바른 원칙, 이상한 원칙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 오늘도 강조를 해드리고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투자의 원칙 배우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오늘 오은택 멘토와 함께 투자 원칙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오은택 멘토니까 투자 원칙을 세우려면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될 이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이것은 좀 무엇인지 멘토님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네.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제 시장 흐름 간단히 짚어드리고 추가적으로 네. 보고 이제 시장 종합 화면을 먼저 보고 오늘 또 수급적으로 체크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네. 보실게요. 네. 일단 글씨 잘 보이시죠? 오늘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상승 많았어요. 종목도 1,500여 네. 개 됐고 오랜만에 반도체에 소외되셨던 분들한테도 그래도 좀 좋은 시장이었고 오늘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 다들 얘기하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에 저도 이제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되고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중동 갑자기 전쟁 리스크 그죠? 때문에. 뭐 포를 쏟다고 하고 그렇죠. 속보로 막 뜨고 하니까 그때 또 지수가 휘청이고 개별 종목들 내리면서 저같이 이렇게 조금 오래 주식판에 있던 사람도 흔들리는데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겁도 많이 내셨을 거고 할 것 같아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중동 진영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직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초기엔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시장, 우리가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네.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했었고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전까지 거의 이제 속보나 이런 거 전해지지 않았었어요. 이런 흐름으로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또 중동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속보가 전해지거나 재차 지수가 흔들릴 때는 오히려 아래에서 역배열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배포와 배짱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수급 오늘 수급 체크해 드린다고 했죠. 오늘은 최근에 이제 그런 매크로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고 1,370원대 이제 그나마 상단 찍고 내려오는데 제가 계속 이 방송하면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다 몰라도 되는데 뭔 알아야 원달러 될까요? 환율 정도는 체크하시는 우리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가 되시자. 원달러 환율을 그죠? 꼭 체크하자. 최근의 흐름 어찌됐든 외국인이 우리 시장 현선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흐름과 가장 밀접한 경제 지표는 뭐다? 원달러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을 꼭 봐야 된다. 경제 지표로.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제 1,370원대에 진입한 부분. 네.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던졌거든요. 코스피는 7,000억 넘게 던졌고 코스닥은 덜 던졌습니다. 700억. 다만 이 선물 2,000억, 2,800억 정도 순매수에 취한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 추세를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수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기관 어떻게 보면 오늘은 기관의 힘이 조금 셌습니다. 금융투자를 필두로 해서. 근데 금융투자는 여기 금융투자 오늘 코스피 6,300억, 1,000억, 코스닥 1,000억 이렇게 담긴 했는데 이 친구들은 매매 패턴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등 추세 모색할 때 뭐 유의미한 지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연기금 오늘 밸류업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인 데에서는 분명히 이 연기금 수급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참여자들은 매매 패턴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에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세 전환한 부분과 연기금이 코스피 그 저밸 유업 종목, 뭐 금융주, 보험주 뭐 이런 종목들 좀 큰 종목들 매수세 유입된 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럼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전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연기금이 매수한다고 전 따라가지 않아요. 결코 연기금이 물론 우리가 연기금이 좋은 수익을 거두고 우리 시청자분들 노후가 어떻게 보면 달린 거잖아요. 그쵸. 연기금의 수익에 네. 따라서 뭔가 이렇게 더 받고 더 받고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응원은 하지만 결코 네. 이제 시장 참여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수익률을 남기거나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가지고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 추이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차라리 굳이 따지자면 네. 그 보는데
수급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참고는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원칙대로 따지자면 우리는 수급이 많이 없는 소외된 종목, 네. 근데 바닥에서 빼꼼 드는 종목 먼저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이슈가 터지면서 수급이 붙는 그런 그림,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종목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근데 매수한 종목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느냐는 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가져갈지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는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수급적인 걸 봤고 그 외에 또 봐야 될 게 저희가 있을까요?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장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청자들의 종목 처방전 지금 바로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처방전 받아가셔서 화, 수, 목, 금 편안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바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연들을 바로 여기 하나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여기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 처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노란톡방도 얘기 들어보는 소통방에서 우리 잘생긴 멘토님이랑 열공해서 좋아요라고 이런 댓글도 남겨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생기고 열공할 자신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열공하려면 어떤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봐야 하는지 이런 거 좀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이전에 그 잘생겼다고 남겨주신 분 아이디 좀 솜사탕님, 네, 솜사탕님입니다. 솜사탕님, 네. 감사합니다, 솜사탕님. 평소에 열성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네,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아닐까 했는데 맞으시네요. 네, 일단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부터 저희가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렇죠. 핵심을 또 알려주세요. 핵심을 알려드려야 되고 원칙을 세우는 걸 이제 목표로 알려드린다고 해야겠죠. 말씀드렸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제가 조금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 역삼역 5번 출구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뭔가 호기심을 자극한 그런 기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고민을 했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일반 증권방송에서는 이렇게 종목도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추천도 하고 뭔가 이 그 단기에 수급 들어와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하필 역배열, 역삼역 5번 출구라는 기법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근데 저도 그 욕심도 많고 뭔가 제가 예전에 했던 공부도 완전 주식은 아니지만 경제학 쪽 그리고 재무 관리 이쪽으로 특화된 자격증이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슈를 보고 기사를 보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재무도 파악을 하고 탄탄하구나 그리고 뭐 어떤 모멘텀이 있구나. 근데 어렵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종목에 관한 모멘텀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뭔가 그 재료 같은 걸 일일이 챙기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까 내 눈에 지금 띄는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다? 그런 종목들은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조금 좋게 치장해주는 그런 이슈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려울 거라는 걸 정말로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 업황 아무리 욕심 많아도 다 못 챙겨요. 그리고 챙긴다 하더라도 관점이 각기 다 다릅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이 부분. 그리고
결국 가서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뭐 1년, 2년까지 이렇게 되돌이켜 봤을 때 결국 우리 개인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시드라고 하죠. 뭐 그런 게 휘청이는 거는 아래에서 산 종목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잘 안 움직이는 종목, 물론 소외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위에서 고점에서 따라간 52주 신고가라든지 뭔가 급등했을 때 상한가 상따 매매라든지 대부분 수급 나오고 수급이 올리고 좋은 기사가 이제 터트려지는 그 타이밍에 올라탄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계좌가 많이 휘청이는구나라고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뭘까? 주식의 대가들은 다 비관론에 사래요. 공포에 사래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할머님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HTS를 쓰고 뭐 모바일로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실제 그 거래소 가서 매매를 했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레전드 뭐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온통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 위기다, 휘청인다, 큰일 났다, 개인 투자자 공포 패닉 이럴 때 돈을 짊어지고 가셔서 네. 그때 매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공통 분모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존 템플턴 이런 사람들 대부분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급등주 따라가라 아닙니다. 아래서 살아예요. 아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살아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역삼역 5번 출구라는 기법을 결코 우리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매크로 매번 맞춰서 적절한 대응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별 종목 단으로 줄여야 되고 그 개별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원칙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쌀 때 살아요. 저렴할 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쌀 때가 언제냐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보니까 종목들의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시세 냈던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뭐 1년 전 상반기에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다 시세를 내기 전에는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는구나. 그 이후에 역배열에서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포착되고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 대부분이 10중 8구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우리가 대부분 고점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 고점이 왜 위험한지 한번 차트 오랜만에 한번 이거 볼까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네. 그러면 다들 이제 아시는 종목으로 먼저 해야겠네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그죠? 한때 또 굉장히 황제주로 등극됐던 그런 그죠? 종목이었죠. 지금은 이제 분할로 정지가 돼 있는데 이거 살짝만 당겨 볼게요. 연속지에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죠? 결코 우리 주식 계좌는 이런 부분, 적어도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잡을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잡을 수는 없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잡는 매매법 때문에 우리 계좌가 휘청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 지금 딱 그 레벨이잖아요. 이렇게 술 그었을 때. 고점 매매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때문에 우리 계좌가 휘청이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모두들의 성장주, 모두들의 좋은 종목이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땡겨 보니까 다들 얼마나 기대감이 컸습니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기사도 좋은 기사가 너무 많이 떴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손꼽히기도 했었고 한때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은 이후에 우하향했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나 다시 예전에 그 영광을 되찾기에는 조금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꾸준히 우하향했고 그나마. 맞아요. 자, 이 종목은 특별히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고점에서 사면 안 되겠다. 바닥에서 좀 쌀 때 사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느끼는 네.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매번 그냥 생각만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네.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99도에서 물이 안 끓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도 정도만 제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계좌가 휘청인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떨 때 매매를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러면 그런 역삼역 5번 출구 차트를 한번 또 볼게요. 그럼 오늘은 먼저 플레이디라는 종목 먼저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디어. 그렇죠. 치즈 관련주기도 한데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알려드렸잖아요. 최근의 흐름 어떤 것 같아요? 이번 한 달만 보면 역삼역 5번 출구 있나요? 아직 여러분-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없기 때문에 못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차례 시세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인데 이런 종목도 명확합니다. 시세 내기 전에는 모두 역별, 역삼역 5번 출구 지나가는 종목들이 현저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도 충분합니다. 네.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내기 전에는 나 반등 잡을 거야 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이 10월 종목 30일. 너무 재미없었겠죠. 작년 하반기에는 내가 이런 종목을 왜 매수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실 만큼 거래량도 없었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았고 보시면 10월 30일 날 4,000원이라는 저점을 찍어요. 찍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누가 봐도 역별이죠. 그죠? 이 구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점을 확인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봉입니다. 그죠? 양봉이라면 양봉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얘는 4거래일 만에 3양봉을 확인하네요. 그 이후에 뭘 기다리자고 했죠?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전에 거래량 실린 거래량 영망치. 실린 영망치 그렇죠. 양봉 캔들. 보시면 앞에는 이런 모습 반등 추세를 모색하는구나 힌트 1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때도 양망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이 거래량이 작죠. 네. 앞으로 당겨봐도 보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래량 실린 영망치 기준을 최소 20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거래일 대비. 얘도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13배 정도 들어옵니다. 13배. 모자라죠? 그러면 더 기다리면 돼요. 그 이후에 빵 떴죠.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133배가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왜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을 만드시게 된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만들었는지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점 매매로 인한 폐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고점 매매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환경에 처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첫 번째. 점을 너무 많이 우리가 물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테마나 업황 제가 해봐서 이제 그거 잘 아는데 테마나 업황 결코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테마나 업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물려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테마 업황 어떻게 보세요? 테마 업황 당연히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남들은 테마나 업황을 보고 차트를 봅니다. 그죠? 기사를 보고 이 종목 좋네 하고 차트를 봐요. 근데 저는 차트를 보고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업황이나 재료가 뭐가 있지? 이렇게 봅니다. 차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재료 그렇죠. 업황 이렇게 순서가 본다.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부분 누가 이제 업황이 좋고 뭐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셨을 거예요. 그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뭔가 소외감 느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따라가는 매매했을 때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아래에서 매매를 했을 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 잡는 데 있어서 현저히 높은 확률 그리고 좋은 손익비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역삼역 5번 출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따라잡으면 위험하고 그렇죠. 테마 따라가고 업황 따라가다 보면 그것도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역삼역 5번 출구를 그런 이유로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싸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한 가지만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테마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무서워하는 단어가 슈퍼 사이클이에요.
슈퍼사이클은 뭐 다른 분들은 사실 엄청 기대하는 그렇죠. 단어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해보고 했을 때 시장을 마주했을 때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 반도체든 조선이든 뭐 원전이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클 타는 산업에 있어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그 이후에 머지않아서 내리꽂는 우하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의 발상의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 역삼역 5번 출구를 개발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역삼역 5번 출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아까 얘기도 해주셨어요. 고점에서 1번 따라가다 보면 위험해진다. 고점에서 우리가 사는 건 위험하니까. 그리고 2번 테마나 재료는 우리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위험했다.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매매 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삼역 5번 출구라는 기법을 만든 것이다. 3번의 이유가 그거죠. 싸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삼역 5번 출구를 지금 계속 멘토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 소통방에 어떤 분께서는 심지어 역삼역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지금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점 따라잡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테마 업황 때문에 고생이었던 분들이라면 역삼역 5번 출구 기법 지금이라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본격적으로 실전 종목을 통해서 차트 한번 공부를 해볼까 봐요. 네, 그래 보도록 하죠. 일단 앞서 보여드린 그 에코프로나 네. 카카오 차트 잘 보셨죠? 그 시점과 지금 제가 이제 실전 예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이점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역삼역에서 여기 뭐죠? 역배열.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역배열이에요. 주가가 우하향하고 뭔가 조정이 있었을 때 역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3거래일이죠. 그렇죠. 역망치, 거래량 실린 역망치, 거래량 실린 역망치기, 5번 양봉 출구는 캔들, 5번 출구는 5거래일. 5거래일. 역배열인 상황에서 5거래일 중 3거래일을 양봉 뜨고 그 이후에 역망치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에코프로나 앞서 보신 에코프로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그 위 고점이 뭐냐면 정확히 정배열이에요. 이미 시세가 난 종목들이고 시세가 났을 때 정배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것과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보시면 차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세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사실 뭔가 이렇게 접근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 갈 것 같거든. 왜냐면 지금 계속 상황만 보면요. 그렇죠. 이 상황만 보면 계속 우하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나 카카오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패턴을 가질 거예요. 시세 내기 전에 역배열인 구간 10중 8구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자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역배열이고 얘도 이제 5거래일 중 3거래일 했죠. 근데 거래량 실린 역망치를 또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한도 끝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때 거래량이 13배, 그죠? 최소 기준으로 20배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133배 터지면서 완벽하게 역망치가 떴잖아요. 그 이후에 이 매수 타점 나오는데 여기서 왜 역망치에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황이나 테마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결국 수급입니다.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좀 너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눈에 똑같이 보이는 이 차트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예를 들어 그냥 물건을 사더라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오고 들락날락 한다는 뜻인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왜 영망치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영망치는 뭐냐면 한 차례 급등을 보이고 그 상승세를 어느 정도 뺍니다. 왜냐?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맞아요. 그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그 위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그 위에 평단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파는 사람들이 많겠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러면 올라가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도 파는 사람 많고 파는 사람 많고. 근데 영망치로 한번 큰 시세를 내고 내리면 시세를 냈을 때 대부분 그 주변에 매물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주변에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실폭 축소 관점에서 나가시거나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플레이드라는 차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때는 거래량이 13배밖에 안 터졌죠. 진정한 의미의 영망치, 거래량 실린 영망치는 이때예요. 133배 터지고 이 영망치 장 중에 20%를 쌌습니다. 지금 여기도 공교롭게도 여기 매물대가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네모나게 한번 해볼게요. 이때 왜 비었을 것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한 차례 올리고 빼면 이 순간에 그 근방에 매물대가 소화가 됩니다. 뭐 유식한 말로 악성 매물 소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망치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영망치고. 어렵지 않죠? 이 종목의 진정한 매수 타점은 어디다? 여기다. 이 앞서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여기다. 다 없애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평단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죠. 그죠? 이런 매물대가 아니죠. 보시면 쭉 이렇게 밀어볼게요. 단기적으로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 한 2달 중기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여기에 올라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 그죠? 이때가 언제냐? 플레이디에 관해서 아주 좋은 기사들, 긍정적인 전망, 업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이때예요. 대부분 이때 산다. 어떻게 되죠? 이후에? 그 이후로는 쫙 빠지네요. 이런 패턴 너무 많습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알게 됐고 차트를 보고 접근해서 그 이후에 이슈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슈 터질 때.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뭘 볼까요? 오늘은 DIC라는 종목. 오늘도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왔죠. 9% 급등하고 끝냈잖아요. 21%.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도 그냥 이 한 화면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5일선, 11선, 21선. 이거 역배열이죠. 이제 다들 보이실 거예요. 역배열 밑으로 빠지는 역배열을 하는 이유는 뭐 이미 다 빠졌다. 이미 충분히 주가가 아래로 내려왔다. 충분히 싼 가격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배열인 상황에서 얘도 1월 31일 날 저점을 확인하는 게 양봉이네요. 그러면 양봉 포함해서 3거래일 따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얘는 3거래일 만에 확인이 돼요. 이미 양봉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매수한다? 아니죠. 아니죠. 거래량 실린 영망치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제가 넣은 게 페이크가 있어요. 약간.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몇 배죠? 8배가 안 돼요. 그럼요. 7.9배.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죠? 영망치 예쁜 영망치긴 해요. 장중에 9.9% 올랐고 마감을 5.9% 정도 마감해서 예쁜 영망치가 섰는데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래량 어느 정도가 돼야 되나요? 최소 20배. 20배 이상. 네, 최소 20배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했고 그러면 이때 기다리시라고 했죠.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싸져 있는 종목이라서. 보시면 이때 거래량은 27배가 터집니다. 그럼 저때부터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이때 또 장중 18% 올랐다가 14% 마감하면서 예쁘게 영망치가 섰습니다. 네.
그죠? 이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충분하게 매수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있었죠. 그렇죠. 이런 패턴이에요. 대부분의 종목은 처음부터 시세가 연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시자 보면 매매 방법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뭔가 관점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생각이 하다 보면 실행이 되고 말을 내뱉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습관이 돼요.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네. 이 종목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 이 종목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중요하지 않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포인트로 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었나,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었나,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루닛이란 종목이네요. 그렇죠. AI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한 차례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 어떤가요? 최근에는 진짜 우하형으로 쫙 빠져서 그렇죠. 뭐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의 반등 뭔가 그렇죠. 좀 좋은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점이 조금씩 바뀌시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에서도 이 종목 틀렸네가 아니라 관심이 가져지실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너무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진짜 사소한 거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실제로 이거는 예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신규주였습니다. 신규주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신규주는 이제 나중에 한 1년 정도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일봉으로만 포인트만 좀 보는 명확하게 거죠. 말씀드릴게요. 우하향했고 역배열, 우하향했고 역배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X파일에서 말씀드린 거 실전 매매 종목 예를 들어드린 거 5일선, 21선 교차 라인 5일선이 21선 교차 라인에 거래량은 적습니다. 24배 적지 않네요. 24배 정도 터졌고 이때부터 대시세가 시작됐다는 거. 그러네요. 역삼역 5번 출구 완성한 이후에 무려 이게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닌데 10배 넘게 대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들 이게 한번 당겨 볼게요. 이 종목. 왜냐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너무 언론에서 고점에 이런 구간에 너무 휘황찬란하게 업황에 대한 거든 테마에 관한 거든 AI, 의료 AI 관련해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이때 이런 매물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 후회를 하시면서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배워야 돼요. 여기서 이 종목이 희망이 없습니까?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시 최근의 흐름으로 가볼게요. 역배열이 되고 있죠. 네. 그죠? 위에서 물리신 분도 무의미하게 손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비중을 크게 두신 분들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비중 어느 정도 잘 두시고 하셨다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역배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하향하다 보니까 그럼 뭘 기다리자? 역삼역 5번 출구를 기다리자. 그러면 지금 4월 19일 저걸 기점으로 해서 역삼역 5번 출구를 기다려보면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우리 눈에 확인되는 게 없잖아요. 네. 만약에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4월 19일 날 47,150원이 저점인데 더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어요. 여유롭게 보면 됩니다. 왜 확인도 되지 않은 때 내 계좌에 마이너스 몇 퍼센트, 마이너스 20, 30이라고 해서 추매를 정말로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신규 매수보다 추가 매수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계좌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안 그려져 있어요. 시그널이 안 나왔죠, 지금. 역배열은 맞아요. 근데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이 됐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보이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들고 계신다면 들고 계세요. 뭘 기다리자? 역삼역 5번 출구를 기다리자. 그 기다리자. 이후에 영망치, 거래량 실린 영망치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종목 처방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역삼역 5번 출구를 기다리자라는 게 큰 또 틀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점에 계속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이거나 테마주 업황을 좀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또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의 원칙과 신념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타점 핵심 강의 X 파일 여러분들도 준비가 저희 되어 있는데요. 실전 예시, 기법 핵심 영상들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영상은 방송 종료 후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소통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기법 X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실제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 예시를 드렸어요. 지금은 예시 종목들은 다 차트만 보고 실제 공략한 종목들이 아니지만 실제 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수 타점을 잡았던 종목들, 왜 그 시점에 매수 타점 얼마에 잡았는지까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급을 드려서 30분 정도 분량으로 녹화를 해놨고요. 최근에도 그렇고 뭐 작년, 재작년까지 뭔가 내 만족할 만한 수익이나 뭔가 이 주식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라고 하는데 원칙이 잘 안 세워지시는 분이나 그리고 이 강의를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반복해서 보실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쨌든 이해가 되시면 원칙 세우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X파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전 예시, 뭐 기법에 대한 영상들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 되는구나. 역삼역 5번 출구 차트를 눈에 딱 지금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방송 종료 후에 저희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매수 타점 핵심 강의 X파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지금 켜서 클릭하시고요. 지금 내보낸 QR코드 스캔하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처방전 저희 잠시 뒤에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HTS에 있는 손실난 종목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다면요.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바로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공부하자님 사연입니다. 액트로요 8,060원에 비중 한 10% 정도 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1번 살짝 제가 보니까 좀 우하향 곡선을 타고 역삼역 5번 출구가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멘토님, 네. 이거 좀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일단 한번 차트 같이 볼까요? 네. 들어간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오늘 그 소통방에 뭐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해드린 종목이라서 제가 종목명이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근데 저점은 확인했어요.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근데 역삼역 5번 출구가 아직 없죠.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역배열인 상황도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좋아 보이는 거는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아직은 추가 매수나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섣부릅니다. 조금 당겨서 보면 앞에까지 보면은 이 전에 충분히 횡보했던 라인까지는 내려왔으나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이때 보면 그죠? 다만 최근에 흐름 봤을 때는 횡보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보면 거래량이 들어온 영망치가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망치를. 지금 8,000원 부근이시면 충분히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가격대는 결코 아닙니다. 딱 이 정도 남들 평범한 구간에 사신 거예요. 8,000원 내올 때. 이때 중요하게 우리는 이제 역삼역 5번 출구를 배웠죠. 만약에 어느 정도 예수금 여유가 되신다면 역삼역 5번 출구가 보였을 때 들어가셨던 비중 지금 10%니까 5% 정도 더 담으셔서 낮추는 설령 이게 내리더라도 하단까지 조금 더 내리더라도 역삼역 5번 출구 기다리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후속 대응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결코 손절할 타이밍 아닙니다. 이렇게 처방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역삼역 5번 출구에서 영망지 캔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해님의 사연 오스킨전자 볼까요? 1,500원에 20% 비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역배열로 쫙 빠져가지고 손실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바닥을 그래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그래 첫 번째 시그널 나온 거 아닌가요? 역배열 만들어졌고 오킨스전자 맞죠? 네. 그 평단이 1,500원에 1,500원? 20% 비중입니다. 1,500원. 오늘 6,960원까지도 터치를 좀 했던 종목이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7,080원이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 없습니다. 네.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다. 더 열어 놓으셔야 되는데 음. 여기 올렸을 때 갭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그냥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세요. 5,000원 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고 근데 무의미한 손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우하향하게 되면 얘 또 역배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금 더 우하향 거래량 없이 우하향하다 보면 역배열이 된 이후에 뭘 본다? 역삼역 5모 출구를 본다. 그 이후에 근데 비중이 20% 어느 정도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손절할 자리 아니에요. 가장 나쁜 뭔가 안 좋은 게 시장의 흐름이든 지수 흐름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 모멘텀이나 재료나 뭐 살아 있는데 충분히 반등 모색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의미하게 손절하는 게 나쁘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역별이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역삼역 5번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확인하시고 그때까지는 적어도 홀딩을 하시는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해님 주가는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무의미한 손절은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양봉님 사연입니다. 미래산업이요 라고 하셨어요. 2,6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미래산업은 앞으로의 좀 미래가 어떨까요? 일단 미래산업이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우하향했습니다. 뭔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영망치는 아니에요.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지 종목은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지금 근데 앞서 이 부분 체크하세요. 거래량 없죠? 근데 거래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추매하거나 할 자리는 아니란 게 보이실 거예요. 역삼역 5번 출구가 없죠? 그죠?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영망치가 20배 쓰긴 이상이라 했는데 했으니까. 그죠? 10배 이하예요. 10배 이하. 그 이후 지금 충분히 역배열인 상황에서 반등 모색하고 있는 자리인데 비중을 크게 두시지 않으셨다면 역삼역 5번 출구에 추가 매수 기존에 들고 계셨던 비중의 반 정도는 추가 매수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이게 주봉인데 결코 위에서 사신 거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처방전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스트레스 지금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기까지 처방해 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멘토님께서 내일 저녁에 온라인 클래스를 좀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TV 방송이 네.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 다 못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내일 8시인데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들 선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 살 때 소통 중요하잖아요. 모르시는 거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해 안 되셨던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드리는 강의, 소통하는 강의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8시입니다. 네. 매수타점 특별교육 그리고 실전 뭐 공략주 브리핑에 관련해서 내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을 실전 공략주 하나하나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투자M의 방송 이후에는 바로 X파일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수타점 핵심 강의 X파일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전 예시 그리고 기법에 대한 핵심 강의들 바로 소통방을 통해서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뭔가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투자에 대한 에너지 가득 안고 가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